안녕하세요. 허들톤 웹파트 강의 중 Git, GitHub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GDG 온 캠퍼스 서강 웹코어 멤버 안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크게 Git과 GitHub가 무엇인지와 협업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사용법들, 그리고 협업에서 GitHub의 어떤 기능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it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개발자라면 Git의 존재에 대해 모르실 수가 없을 텐데요. Git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상황을 하나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존재하였던 오리지널 코드인 버전 1 코드 위에서 작업을 해서 새로운 버전 2의 개발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때 갑자기 한 팀원분이 저한테 다시 원래 버전으로 되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방법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해서 오리지널 코드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이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란 걸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른쪽처럼 약간씩 코드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건 어떨까요?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쌓여가는 파일들을 어떻게, 어디서 전부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 오리지널 파이널 파일에서는 과연 코드의 어떤 부분을 얼만큼 수정한 파일일까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개발하다 보면 하나의 파일만 관리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수정한 파일들을 모두 일일이 저장해서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직접 파일을 저장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Git을 사용하면 위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면서도 손쉽게 버전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Git이 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버전 관리 측면 이외에도 Git을 사용하면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과 같은 장점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버전 관리 시스템에는 Git뿐만 아니라 제가 맨 밑에 적어둔 것과 같은 다른 시스템들도 있으니까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첨부해드린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Git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it이 사용하는 작업 공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세 가지 공간 모두 일종의 저장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워킹 디렉토리, 두 번째로 스테이징 에리아, 세 번째로는 레포지토리라는 세 가지 저장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워킹 디렉토리는 실제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는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징 에리아는 커밋을 하기 전에 커밋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git add 명령어를 통해서 워킹 디렉토리에서 스테이징 에리아로 파일들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스테이징 에리아로 파일들을 올려줘야 할까요? 바로 커밋을 할 때 내가 워킹 디렉토리에서 수정한 파일들을 Git이 알아서 모두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테이징 에리아에 포함된 파일들만 커밋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징 에리아를 두어서 파일들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내가 A와 B 파일을 모두 수정을 했는데 A만 실제 개발에 필요한 파일이고 B는 테스트를 위해서 임시로 필요한 파일인 경우 B 파일은 굳이 커밋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처럼 원하는 파일들만 커밋을 골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버전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레포지토리는 버전 이력, 즉 커밋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테이징 에리아에 올려놓은 파일들을 커밋하면 하나의 버전으로 레포지토리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레포지토리는 줄여서 레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개념으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요. 레포지토리 관련 명령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령어에 관해서는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하지는 않고 주의할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당연히 깃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주셔야겠죠?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깃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커밋인데요. 커밋은 마치 스크린샷과 같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워킹 디렉토리에 지금 현재 모습을 저장해 놓고 싶을 때 커밋을 통해서 스크린샷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변경사항들을 커밋해 놓으면 각 커밋이 고유한 해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커밋을 해두면 언제든지 그 커밋을 한 당시의 디렉토리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커밋을 할 때에는 스테이징 에리아에 있는 파일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변경한 파일들을 git add 명령어로 스테이징 에리아에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시로 저희 웹코어 팀의 커밋 목록을 첨부해 봤는데요. 이렇게 각 진행 사항마다 커밋을 해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업을 진행하다가 당시의 디렉토리 모습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커밋을 시도하기 전에 첫 번째로 반드시 사용자 정보를 설정해 주셔야 커밋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git 스테터스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스테이징 에리아에 어떤 파일들이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파일들을 커밋할 건지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면 안전한 커밋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GitHub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과 GitHub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Git과 GitHub는 완전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Git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버전을 관리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GitHub는 이렇게 Git을 통해 관리한 프로젝트들을 저장하는 저장소의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Git은 목적이 버전을 관리하는 도구이고 GitHub는 원격 저장소이자 협업 도구로 서로 목적부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커밋을 저장하는 저장소의 이름을 레포지토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레포지토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로컬 레포 혹은 리모트 레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컬은 저희 컴퓨터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리모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상의 다른 위치, 즉 컴퓨터 외부에 위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리모트 레포지토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itHub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리모트 레포지토리는 주로 로컬에서 작업한 내용을 백업하거나 혹은 다른 개발자들과 코드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로컬에서 리모트로 코드를 올리는 명령어를 push라고 하고요. 반대로 리모트에 올라가 있는 코드들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명령어를 pull이라고 합니다. GitHub에서 리모트 레포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GitHub에 New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새로운 리모트 레포지토리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당연히 GitHub 가입은 해주셔야겠죠? 다음은 로컬 레포와 리모트 레포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GitHub에서는 총 2가지 상황에 맞춰서 명령어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알맞은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t remote v 명령어로 현재 로컬 레포에 연결된 리모트 레포의 목록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처음으로 추가한 리모트 레포를 오리진이라는 별칭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git 클론을 통해서 리모트 레포를 로컬로 가져온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져온 프로젝트가 오리진이라는 별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브랜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하나의 레포에서 동시에 두 개발자가 서로 다른 작업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두 개발자 모두 메인이라는 같은 브랜치에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최악의 상황에는 둘 중 먼저 푸시한 개발자의 작업 상황이 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협업 시에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랜치라는 개념이 필요한 건데요. 각각의 브랜치는 그 브랜치를 생성한 베이스 브랜치와 완전히 다른 흐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브랜치 A와 B라는 공간을 생성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동시에 다른 개발자와 개발을 하는 경우 나만의 브랜치를 생성해서 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한 후에 하나의 브랜치로 합치는 것이 안전한 개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메인 브랜치가 현재 배포 중인 브랜치라면 새로운 브랜치에서 새로운 버전의 작업을 진행해야 그 배포 중인 서비스와 별개로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브랜치를 이용하면 훨씬 안전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랜치 관련 명령어들은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명령어가 바로 git push와 pull입니다. git push와 pull은 로컬과 리모트 사이에 파일들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리모트 레포를 추가할 때 오리진이라는 별칭을 붙여줬었잖아요. 그 별칭을 여기에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의 로컬 레포에는 여러 개의 리모트 레포를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이 코드를 푸시할 리모트 레포지토리가 어떤 별칭으로 현재 로컬 레포지토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푸시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브랜치로 작업 공간을 나눴으면 이제 각각의 작업 상황들을 하나로 합쳐줘야겠죠. 이 합치는 과정을 바로 머지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머지가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순조롭게 머지가 되지만은 않는데요. 바로 파일들 간에 컴플리트가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컴플리트는 둘 이상의 개발자가 같은 파일을 수정한 경우에 깃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둘 중에 어떤 버전의 코드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오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깃이 나는 둘 중에 어떤 버전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개발자 너네가 알아서 선택해줘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같은 파일에 같은 라인을 수정한 경우나 혹은 베이스 브랜치와 현재 내가 머지하려는 브랜치의 파일이 맞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컴플리트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나요? 혹시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예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예제는 메인 브랜치에서 edit이라는 브랜치를 새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정을 하고 이 edit 브랜치를 다시 메인 브랜치로 머지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머지를 시도하니까 지금 다음과 같이 컴플리트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깃의 입장에서 지금 라인 4가 서로 다른 코드인데 둘 중에 어떤 코드를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컴플리트를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컴플리트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방금 시도한 머지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머지를 취소하지 않고 컴플리트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git 스테터스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컴플리트가 발생한 파일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컴플리트가 발생한 모든 파일들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컴플리트가 발생한 파일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컴플리트가 발생한 부분의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스크린샷은 VS 코드 기준의 UI라서
각자 사용하는 아이디에 따라서 조금씩은 UI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컴플리트가 발생하면 Git은 이런 형식의 코드를 통해서 컴플리트가 난 부분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컴플리트가 발생한 부분의 코드를 내가 원하는 코드로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헤드는 현재 브랜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헤드 브랜치 혹은 내가 머지하려는 에딧 브랜치의 코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그냥 선택한 버전으로 고쳐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이 다음에 커밋하려는 코드의 모습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수정을 완료했으면 수정 사항을 저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컴플리트가 난 모든 파일에 대해서 수정을 완료하면 수정한 파일들에 대해 다시 커밋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미 아까 머지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정 후에 커밋을 하기만 하면 아까 시도했던 머지가 이어서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다가 컴플리트가 나도 쉽게 고치실 수 있겠죠? 다음은 git ignore라는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git이 무시할 파일들을 정의하는 파일인데요. 해당 파일을 사용하면 레포지토리나 스테이징 에리아에 추가되지 말아야 할 파일들이나 디렉토리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나 시크릿키처럼 내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정보가 담긴 파일들은 반드시 이 git ignore 파일에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죠? git ignore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협업을 할 때 GitHub에 어떤 기능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협업을 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PR인데요. 이 PR을 통해 내 변경 사항을 머지하기 전에 팀원들에게 내 코드에 대한 검토나 리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한 실수를 팀원들이 대신 발견해줘서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고 팀원들에게 특정 코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웹 코어 팀도 이 PR을 아주 잘 활용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협업하실 때 1일 1 PR 등의 규칙을 정한다거나 이 PR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PR을 올릴 때 주의할 점은 내 작업 상황을 머지하고자 하는 베이스 브랜치의 최신 상황을 받아오지 않으면 GitHub에서 저희의 작업 브랜치를 최신으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PR을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PR을 올리기 전에 베이스 브랜치를 꼭 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은 오거니제이션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 계정을 의미합니다. 협업 시에 오거니제이션을 사용하면 레포지토리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팀원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장점인데요. 특히 팀원들 중에 누군가의 개인 GitHub 계정에 리모트 레포를 원본 레포지토리로 사용을 할 경우에 그 계정 주인이 실수를 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 팀의 원본이 손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거니제이션을 통해서 원본 레포에 대해 한 단계 방어막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랜치 프로텍션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각각의 브랜치마다 규칙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협업 시에 좀 더 안전하게 원본 레포지토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배포 중인 브랜치에는 아무도 푸시를 할 수 없게 막아둔다거나 아니면 특정 브랜치에 올라오는 PR에는 어프로브를 1개 이상 받아야 된다 등의 머지 조건을 설정하는 등 규칙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방법은 PPT 이외에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예시 사진 같은 거를 추가해서 추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관련 질문은 언제든지 편하게 디스코드로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